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거국, 그러니까 지방거점 공립대 중에 하나인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 공립대는 이제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영석고등학교는 의정부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의 지거국인 인천대가 있지만 저희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 쪽에 있는 강원대가 저희 학교랑은 조금 더 가까운 편이라서 훨씬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강원대 쪽으로 해서 지거국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같이 곁들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거국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이제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교과 전형이 이제 비교적 모집인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과들이 다 있으며, 학과마다 이게 중요한데, 학과마다, 편차가 매우 심해서, 아주 이제 조금 약간, 핵심 학과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내신이 한 2등급 대 초반까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학과는 진짜 한 4등급 대 초중반까지도 내신 성적이 나타나는 편이더라. 그래서 내가 꼭 지방거점 국립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다 라고 하면 이런 4등급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과를 조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구국의 특징이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는데 이 수능 체제가 되게 지저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뜻이 어떤 과마다 아니면 어떤 무슨 대학마다 모집하는 부분에 어떤 수능 최저 요건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강원대에 대한 입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인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인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도 교과에서 한 10명 정도, 정확히 12명 정도 이제 줄었고, 그 다음에 종합에서는 540명에서 550명으로 한 1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교과에서 10명 정도 준 게 종합에서 한 10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변함이 없는 전형이죠. 올해 없고, 교과는 각 모집 단위별로 다 수능 체제가 좀 다르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단계별 선발이 이제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되는데, 유일하게 사범대학 같은 경우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직 인정성 면접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따로 있다. 사범대만.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일반 전형과 이제 미래인재 전형 내신 산출할 때 인문계열도 이제 한국사 교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강원대식 내신입니다. 작년에는 자연계열만 한국사 교과가 반영되었는데요. 올해는 자연계열뿐만 아니고 인문계열 또한 한국사 교과가 반영되는 강원대식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이 한국사 내신에 따라서 약간의 내신 성적의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일반 전형과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이 수능 체제까지는 이 교과 전형이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비교를 해보면 종합 전형이 내신 성적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아야 학기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강원대는 거의 내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했고요. 올해도 내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3등급 대 한 초중반, 중후반 그 정도 선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가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부분이 어떤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교과인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다는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약점을 좀 보이는 학생은 차라리 일반 전형의 수능 체제를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 하면 당연히 사범대학이 가장 높은 입결을 유지하는 대학이고요. 특히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듯이 학생부 교과인 일반 전형에 사범계열을 지원할 시에는 교과 내신에 수능 체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교직 인적성 면접까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어떤 점수 12점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내가 이제 이 학생을 꼭 붙이고 싶다 하는 학생에게는 면접 점수를 막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 학생은 뽑기 싫다고 하면 거의 면접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되게 높다고 해도 면접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역전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많이 좌우가 된다. 즉 면접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만 좋다고 꼭 붙는 게 아니다라는 게 사범대학 부분의 교직 인적성 면접입니다. 그리고 올해 4년 전에 이제 없어졌던 의대가 또 다시 새로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학과인 간호학과와 의생명공학과 같다. 아마 올해 좀 지원이 좀 많지 않을까 의대와 같이 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는 본캠, 춘천에 이제 본캠이 있죠. 그 다음에 독일 삼척에 이제 분캠이 있는데요. 이 춘천에 있는 이 본캠과 독일 삼척에 있는 이 분캠 사이의 어떤 내신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긴 한데, 이 두 캠퍼스 간에 이동이 생각보다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학점에 대한 방어만 잘 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2학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과 시험이 있는데요. 이 전과 시험을 통해서 분캠에서 본캠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즉 학점을 굉장히 좀 잘 유지만 한다면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전과 시험을 통해서 이 독일상점 분캠에서 춘천 본캠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대 이제 두 가지 전형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인 일반 전형입니다. 전체 820명 정도를 뽑고요. 작년보다 한 10명 정도 줄었으며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체제를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전형에 응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 교육이 한국사랑 탐구 과목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맞췄다고 해도 한국사나 탐구 두 과목에 응시를 안 하고 4교시를 만약에 나왔다면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춰도 이거는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기 때문에 이 한국사와 탐구 두 과목에 필수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체제에서 사회탐구 영역 한 과목을 제2 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한문을 배우죠. 한문을 배우고 제2 외국어인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내가 좀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제2 외국어 영역까지 수능 시험을 좀 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수학 과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열이 보통 2합 7 아니면 2합 9가 많은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연계열에서 수학 가를 반드시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2합 9를 맞추면 되고요. 수학 나를 반드시 선택한다면 2합 7을 맞추면 됩니다. 나는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맞추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요. 내가 자연계열을 간다면 국어 영어로 맞출 수는 없고요. 반드시 수학 한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학 한 과목 선택할 때 수학 가로 선택을 할지
수학 나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가로 선택하면 2합 9를 맞추면 되고요. 나를 선택하면 2합 7을 맞추면 된다. 자연계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사회 계열은 사탐 한 과목 대신에 한문이나 일본어, 중국어 이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강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할 수도 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도 좀 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재학생 수가 이제 작년보다 한 5만 명 줄었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줄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교과 정원 자체가 좀 줄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마 좀 낮아질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의 이 변수가 아까도 뭐 늘 얘기하지만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아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충족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입결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과마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는 이 입결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어떤 일부 학과에는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6등급대에서 7등급대 학생이 합격하는 그 경우가 몇 군데 과에서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경쟁률이 만약에 낮은 과들이 좀 나온다면 5등급, 6등급, 7등급 때까지 그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저희는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아마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수영 이제 사 두 개 과목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충족 기준이 좀 다른데요. 인문계열은 대부분 한 2합 7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합 7 정도 맞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두 과목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른데요. 대부분의 어떤 계열이 수학 가를 선택하면 2합 9고 수학 나를 선택하면 2합 7이 많다. 사범대학은 또 되게 별도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낮은 과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는 뒤에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작년보다 한 10명 정도 늘어났고요. 늘어난 540명 정도 모집에 1단계 서류 100%의 2단계 이제 면접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면접이 있고요. 서류 신뢰도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급 영역이랑 인성 잠재 영역을 이제 확인하는 심층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이제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뽑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5등급에서 6등급 대 학생들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전공적합성보다 대학에 들어왔을 때 수업을 이제 따라오는 이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학업 역량에 맞춰서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 3등급 대인데 수학은 되게 잘한다. 2등급 대다. 그러면 훨씬 더 강원대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거국,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는 이 모집 단위별로 그 모집 단위의 인재상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는데요. 그거를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반드시 확인하고 담아내야 됩니다. 이걸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요거 인재상을 어떻게 이제 내가 자기소개서 4번에 담아낼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학생부 종합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재사항은 중요하게 여기는 또 교과목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요 학생부 종합 안내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약간 부족해도, 왜냐, 강원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훨씬 더 우수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내 내신 성적 평균보다 내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체크한 이후에 그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내신이 만약에 3.5다. 그런데 내가 이제 쫙 모든 과목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보니 화생반 중에 나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은 전체 내신은 3.5지만 다른 과목이 뭔가 못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내가 2.5다. 그러면 그거를 선호하는 과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과들이 의생명과학대학 분야 부분은 이 생명과학이랑 화학 과목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내가 전공 적합성이 이쪽에 조금 덜 채워져 있더라 해도 학업 역량으로 보면 의생명과학대학 분야로 지원할 시 훨씬 더 뭐하더라?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류평가 시에 학업 역량이 30이고 전공 적합성이 25며 인성이 24, 발전 가능성이 21인데 사실상 강원대는 이제 인성은 거의 다 만점을 줘요. 예, 거의 다 만점을 주고 발전 가능성도 거의 다 만점 가까이 받습니다. 받는데 이 학업 역량이란 전공 적합성에서 특히 갈리고요. 특히 이 학업 역량, 면접에서도 이 학업 역량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에 맞춰서 조금 인재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여기 다 쓴다면 아마 강원대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을 어디서 맞추느냐? 당연히 성적도 조금 더 보면서 해야 되지만 교과세특이죠. 말 그대로 과세특이랑 이제 자기소개서 1번 해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1번을 학업 역량으로 잘 맞추고 자기소개서 4번을 모집단위 인재상을 확인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잘 녹여내면 충분히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딸리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직업국에 대해 조금 설명하면서 이제 강원대랑 비교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강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상의 내신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수능 체제를 좀 맞출 수 있는 학생, 저희 학교에 좀 저희 반만 좀 비교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명 수학가를 선택했을 때 이합구를 맞추는 학생이 전체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예, 넘어서 수능 체제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는 4등급 되고 저는 5등급 되고 저는 6등급 된대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원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교과 전형을 써보는 게 좋아요.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체제를 맞출 수 없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 그 부분 좀 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사실 3등급 때는 뭐 교과 전형을 쓰든 일반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 일반 전형을 쓰든 종합 전형인 미래 전형을 쓰든 합격이 되게 유리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면 늘. 근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4등급 때 내신을 가진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미래인재 전형은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4등급 때 5등급 때라고 해도 경쟁률이나 수능 최저, 충원율 등을 이제 고려하면 이렇게 5, 6, 7등급의 학생들이 종종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무슨 얘기냐? 그 대학에 이제 미달이 나서 뻥끗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예, 나는 게 하나면 모르겠는데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학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제가 보기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올해 내신 성적이 이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어설프게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2학년 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좋은 판단이 아니고요. 차라리 비교과를 쓰지 않고 비교과 포기하고 라고 하더라 해도 그냥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시험을 보세요. 예, 잘 보고 공부를 좀 하시고 내신 성적에 수능 체제를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쟁률이 마지막 날 낮은 과를 보고 수시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려보는 게 뭐하더라?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근거 없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작년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을 해드리면,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합격자 평균은 사실 이제 3.1이에요. 그런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 평균은 3.7이에요. 3.7인데, 그러니까 3.7등급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있는 그 과 중에 경쟁률이 4등급 돼 있죠. 이 경쟁률이 4.9, 4.3, 4.4 같은 경우 작년에 동물자원 그 과학과 같은 경우 6.0이 학생부 교과정으로 합격했고요. 화학생화학과 되게 좋은 학과죠. 7.0이 합격했어요.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5.8이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경쟁률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내가 봤을 때 경쟁률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5가 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낮은 학과, 대략적으로 4.1에서 4.5 정도가 나오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사범대학을 제외한다면 모든 4등급대 후반에서 5등급대 초중반 학생들까지 전부 다 합격했어요. 예, 합격할 정도로 수능 체제가 되는데, 내신대가 낮은 학생은 수시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해서 넣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이제 강원도는 좀 설명을 하면 좋으냐? 3등급 때는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 뭐 사범대가 아니라면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종합을 쓰나 교과를 쓰나 교과의 수능 체제를 맞추고, 종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만 되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상등급 때는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 그러면 저는 4등급 때는요. 4등급 때에서 5등급 때, 6등급 때까지도 마지막 날 경쟁률을 확인해서 경쟁률이 분명히 뚫리는 학과들이 꽤 있거든요. 4등급 때 경쟁률이 보이는 과를 지원을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는 전략을 쓰면,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 최초합은 안 되지만 문 닫고는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저희 전략인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좀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